하룻밤 새 2조 원. 여러분이 어제 잠든 사이 전 세계 코인 거래소에서 증발해버린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행방을 추적한 인터폴과 국제수사기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이 디지털 자산이 고스란히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오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핵심 부품 값으로 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한국인들의 자산이 이들의 가장 큰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듭니다. 전 세계가 촘촘한 경제 제재로 북한의 숨통을 조인 지 벌써 수십 년. 기름 한 방울, 쌀 한 톨 마음대로 수입하지 못하는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핵무기 릴레이를 펼칠 만큼의 막대한 현금을 끊임없이 찍어내는 걸까요? 붕괴 직전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웃듯 오히려 첨단 무기를 쏟아내며 폭주하는 북한. 오늘 철저히 베일에 쌓인 그들의 비밀 지하 경제 카르텔, 그 소름 돋는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기형적이고도 끈질긴 북한 경제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시계를 1990년대 초반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당시 북한 경제를 먹여 살리던 절대적 후원자, 소련이 하루아침에 붕괴해버렸죠. 헐값에 쏟아져 들어오던 식량과 에너지가 완전히 끊기자 북한이라는 거대한 기계는 굉금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선 연기가 사라졌고 비료가 없어 농토는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길거리에 나뒹굴게 만든 참혹한 역사, 고난의 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평생을 당의 배급표 하나만 믿고 살았던 인민들은 국가가 나를 무참히 굶겨 죽일 수도 있다는 뼈저린 현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자본주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낡은 냄비부터 입던 옷까지 내다 팔고 목숨을 걸고 얼어붙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과 밀수를 감행했죠. 이렇게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탄생한 비공식 시장이 바로 장마당입니다. 흥미로운 건 북한 당국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엔 자본주의의 썩은 독버섯이라며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총살까지 강행했지만 결국 체제 유지비가 바닥나자 슬그머니 태도를 바꿉니다. 상인들에게 자리세를 뜯어내고 뇌물을 받으며 공산주의 정권이 자본주의 시장에 기생하는 기막힌 동거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장마당이 밑바닥 인민들이 목숨을 걸고 만들어낸 생존줄이라면 수백억 달러가 드는 김정은 정권의 거대한 통치 자금과 핵무기 개발비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공식적인 무역로가 완벽하게 차단된 북한은 놀랍게도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범죄 신디케이트로 개조해버렸습니다. 과거 이들의 가장 쏠쏠한 현금 창고는 바로 위조 지폐 공장이었습니다. 미 재무부의 첨단 감별기조차 속여 넘긴다는 전설적인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 일명 슈퍼노트를 국가 주도로 밤낮 없이 찍어내 전 세계에 유통시켰죠. 하지만 미국의 집요한 추적과 제재로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지자 이들의 수법은 영화보다 더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진화합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들은 짐 검사를 받지 않는 외교 행랑의 면책 특권을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최고급 마약인 빙두부터 금고에, 심지어 아프리카 코끼리 산가와 코뿔소 뿔까지 밀수하는 국제 1급 밀수꾼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평양에서 월급을 주기는커녕 매년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충성자금, 할당량을 채우라고 목을 조르기 때문입니다. 외화벌이를 위해서라면 가짜 말보로 담배 제조부터 아프리카 독재 국가들의 거대한 우상화 동상 제작까지 달러가 되는 일이라면 그 어떤 불법과 편법도 가리지 않고 모조리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의 소름 돋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 현재 이들의 주력 외화벌이 무대는 어두운 뒷골목이나 밀수선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접속하는 사이버 공간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해커 부대는 이제 전 세계 금융기관과 코인 거래소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되었습니다. 단 1년 만에 무려 2조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흔적도 없이 털어갔다는 충격적인 UN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죠.
이는 북한이 1년 동안 정상적으로 수출해서 버는 금액을 몇 배나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미친 액수입니다. 놀라운 건 해킹만이 아닙니다. 수천 명에 달하는 북한의 천재 IT 기술자들이 완벽한 가짜 신분증과 VPN으로 국적을 세탁한 채 미국과 유럽의 글로벌 IT 기업의 외주 개발자로 당당히 취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이 된 원격 근무의 치명적인 맹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이들이 밤낮 없이 코딩을 하며 받아내는 달러 월급은 고스란히 평양 39호실의 비밀 금고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음 날 신형 미사일의 궤도를 수정하는 정밀 부품을 사들이는 데 쓰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투자한 코인과 기업의 자본이 그들의 핵무기를 고도화하는 피해 걸음이 되고 있는 섬뜩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법과 해킹으로 긁어모은 천문학적인 달러는 평양 한복판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계급을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돈주라 불리는 신흥 자본가, 즉 붉은 부유층들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평양의 화려한 고층 빌딩 숲, 밤이면 넌사인이 번쩍이는 일명, 평해튼의 눈부신 스카이라인 뒤에는 바로 이 돈주들의 검은 자본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주도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나 국영기업, 심지어 광산 개발에까지 막대한 개인 자금을 투자하고 막대한 이익을 현찰로 챙겨갑니다. 절대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주의 국가의 심장부에 극단적인 탐욕의 자본가들이 등장한 기막힌 역설이 아닐 수 없죠. 정권은 이들의 존재를 묵인하는 대신 억 단위의 거액을 충성자금 명목으로 뜯어내 통치자금을 충당합니다. 반대로 돈주들은 국가의 강력한 공권력과 비호 아래 경쟁자들을 짓밟으며 더 거대한 부를 축적하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수백 달러짜리 와인을 마시고 최신형 벤츠를 굴리는 그들. 철저하게 상위 1% 특권층만을 위해 설계된 그들만의 견고하고도 타락한 돈 잔치가 평양 한가운데서 매일 밤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북한 경제의 최근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가장 치명적이고 강력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푸틴의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끝없는 수렁에 빠져 무기 창고가 바닥난 러시아가 다급하게 북한에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이죠. 2024년 이후의 상황은